미국이 지역별로 마스크를 벗고 제한 조치를 없애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백신을 맞은 경우 신생아 중증 입원을 61%는 막아준다는 CDC의 새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3분의 2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유가를 잡기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1년 동안 면제해주는 가솔린 텍스 할러데이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커피가 뼈 건강에 해로운지 또는 금단 현상 없이 끊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일시가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마스크를 벗고 제한 조치를 없애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독자 결정하라는 백악관의 권고에 맞춰 마스크 벗기는 5개 주를 제외하고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와 같은 제한 조치들도 거의 해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언제 팬데믹 전염병이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되고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을지 숱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과도 같은 엔데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춰 갖가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채비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미 전역에서 크게 진정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결정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나 로컬 정부별로 마스크 벗기,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종료 등과 같은 제한 조치 해제를 결정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또는 학교 교실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했던 주정부들이 대거 해제를 발표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주는 시카고, 뉴헤이븐, 보스턴 등 대도시 학교들은 예외로 했지만 2월 28일자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는 3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쓰기와 사업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게 할지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벗어도 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률까지 확정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3월 7일부터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아직 마스크를 쓰도록 요구하는 지역은 LA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오레건, 뉴멕시코와 하와이 등 5개 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인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30여 개 주는 아예 오미크론 확산에도 제한 조치를 새로 재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상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과 같은 민주당 우세 지역들도 시기만 달리할 뿐 잇따라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백신 접종 증명 요구와 같은 제한 조치들도 없애 일상으로 복귀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몬마우스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70%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로 전환할 때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머지않아 팬데믹 전염병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임신 중에 백신을 맞은 경우 생후 6개월 내에 코로나에 감염돼 중증으로 입원하는 사태를 61%는 막아준다는 CDC의 새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더욱이 임신 20주 안에 백신을 맞으면 신생아 중증을 막아주는 비율이 32%인 반면 임신 20주 후에 맞으면 80%나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 것은 물론 신생아들의 중증 발병까지 탁월하게 막아준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첫 임상실험 결과 임신 중에 백신을 접종하면 태아, 신생아들까지 상당한 면역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의 아동 전문병원 20곳 가운데 한 곳에 입원한 생후 6개월 내의 신생아 379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176명이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여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3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임상실험 시기는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미크론이 확산되던 올 1월 17일 사이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는 산모가 임신 중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 생후 6개월 내에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하는 사태를 61%는 막아주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임신 20주를 기점으로 초기보다는 늦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훨씬 더 면역 효과가 높은 것으로 CDC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임신 초기 20주 안에 백신을 맞은 경우 신생아의 중증 발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신 20주 후에 백신을 맞은 경우 무려 80%까지 신생아의 중증 발병 입원을 막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CDC는 한마디로 신생아의 코로나 감염과 중증 발병 입원을 최대한 막으려면 임산부들이 코로나 백신을 2번 접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생후 6개월까지 신생아의 면역 효과를 80%까지 최대화하려면 임신한 지 20주가 지난 후반기에 백신 접종을 2번 다 완료하고 출산 후에는 모유를 수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CDC는 권고했습니다. 다만 CDC의 이번 연구 결과는 실질적인 사례를 연구한 첫 번째 증거이지만 대상이 너무 적어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도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면역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CDC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연일 급락하고 있으나 회사 직원 3명 중 2명은 여전히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데다가 기업들도 섣부르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했다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3분의 2는 여전히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0년 3월 이후 재택근무에 돌입한 수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직장 복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전염병에 대한 이유 외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많은 이유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회사 건물들의 출입카드 내역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주요 도시에서 2월 첫째 주까지 사무실로 복귀한 비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1월 첫째 주 23%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 사무실 복귀율은 41%까지 올라갔으나 재확산으로 다시 급락했습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의 신규 감염률은 오미크론 확산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무실 복귀율은 낮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과 술집, 스포츠 관람, 항공여행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사무실 복귀율만 낮은 것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2월 첫째 주 기준 영화관 점유율은 58%, 식당은 70%, 항공 예약은 80% 회복됐습니다. 스포츠 관람은 더 빨리 회복해 93%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보다는 재택근무를 더 선호하는데 긴 출퇴근 시간과 출근 준비 시간을 개인 자유시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사무실 복귀를 명령했다가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산력 면에서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 형태 변화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들은 사무실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자 사무실 주변의 식당과 술집, 세탁소 등은 2년째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캐시 호출 뉴욕 주지사는 이달 초 기업들이 보너스를 제공해서라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재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천정부지로 치솟 고이는 유가를 잡기 위해 갤런당 18달러 4센트인 연방 휘발유세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세보다 더 많은 주별 휘발유세도 연말연시까지 면제해주는 곳에서는 휘발유 값이 대폭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선도하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본격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어 유가 잡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 휘발유세를 1년 동안 면제해주는 가솔린 텍스 할러데이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를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례 오찬에서 연방 휘발유세를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면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뉴햄프셔의 매기 핫선 상원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미시건의 데비 스테버노, 조지아의 라파엘 워녹, 네바다의 캐슬린 코르테스 메스토, 제키 로젠 상원의원 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힘겨운 재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유가 잡기를 위해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를 내년 1월까지 1년간 면제하자는 가솔린 텍스 할러데이를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상당수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연방 휘발유세 1년 면제안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휘발유세 1년 면제안을 오는 18일 안에 가결해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부착해 옴니버스안으로 조속히 확정하든지 국제정세로 불확실할 경우 안정세를 찾는 대로 단독 법안으로 통과시켜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 휘발유세 갤런당 18.4센트가 면제된다면 현재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3달러 50센트에서 18센트 즉각 내려가게 됩니다. 더욱이 각 주별로 부과되고 있는 지역 휘발유세도 1년간 면제해주는 주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미국 내 휘발유값 하락, 유가 잡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 휘발유세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갤런당 67센트로 가장 높고 일리노이 60센트, 펜실베니아 58센트, 뉴저지, 네바다, 하와이, 인디아나 각 50센트, 서부 워싱턴주 49센트, 뉴욕 46센트, 미시건 4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 36센트, 버지니아 34센트, DC 29센트를 물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커피값에도 미국민들의 커피 사랑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제 모닝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커피가 당뇨와 심장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칼슘을 배출시켜 뼈 건강에는 해롭다는 말이 나오면서 맘 놓고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커피는 정말 뼈에 해로운지 또 금단 현상 없이 끊는 방법은 없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 국민들은 하루 평균 2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커피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필수 음료가 됐습니다. 커피는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의 위험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뼈 건강에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통해 더 많은 칼슘이 배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뼈 건강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음식이나 보충제로 충분한 칼슘을 복용하고 있다면 커피로 인한 뼈 건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넉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 6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연구를 한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약간의 골밀도 감소가 발견되긴 했지만 골절의 위험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발표된 식품 독성학 저널에서도 건강한 성인이 매일 최대 8잔의 커피를 마시고도 골절 및 낙상의 위험이 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칼슘이 부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뼈 건강을 위해 일부러 커피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유로 커피를 끊어야 한다면 금단 현상을 최소화하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단 현상은 보통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신 지 24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데 두통과 근육통,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대표적입니다. 금단 현상은 평소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더 심하고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끊을 때는 천천히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은데 기존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번갈아 가며 마시다 디카페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금단 현상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 잠을 많이 자면 자연스레 커피 없이도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수분 부족인데 물을 많이 마시면 카페인을 배출시킬 뿐 아니라 금단 현상에 동반되는 피로감도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